특히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자로 만들면서 따라다니지 말고, 또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우리 시대 정신을 반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하루가 또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되면은 또 이 법원 조직법, 여권, 민주당 여권 일방으로 또 처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사법부 장악이라는 늑대의 민낯을 간직한 이 입법부에서 자행되는 거대 여당의 행포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또 존경하고픈 우리 22대 여권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이 나쁜 길, 나쁜 법을 만드는 이 장정을 멈춰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한마음이 됩시다. 생각이 조금 달라도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 하나로 뭉쳐서 이 거대한 불의의 움직임을, 불의의 작용을, 입법 작용을 막아냅시다.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이제 지방 권력까지 넘겨줘서 이제는 독재 권력에 서막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위기감이 커져 있습니다. 선거에 승리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부터 하지 않은 걸 그대로 따르게 하지 않을 방법은 대법관 증언이다.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올라가서 이 대법관들이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다 웬만한 건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아니면 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 법원의 개혁을 위해서, 2. 대한민국 국민의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서 대법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이것을 무리하게 증언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공표된 이후 2년 후부터 1년에 4명씩 증언한다. 그러면 28년에 4명, 29년에 4명, 30년에 4명, 그래서 12명을 증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관급이 26명이 되니 차관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급심이 흔들려 대법관들 뒷바라지 하느라 하급심이 흔들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건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대법관들은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반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 연구관들은 그들을 그대로 뒷받침하면 되기 때문에 하급심에 있는 판사들을 대법관 치닥거리 하러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사위에서 판사 증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들에게, 천대엽 대법관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제가 가졌던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의원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판사들의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들의
숫자를 늘려준 이유는 국민이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늘려진 판사는 하급심에서 국민의 재판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대법관들은 2배로 늘어나니 자기가 맡은 사건을 반으로 나눠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을 뒤치다꺼리하라고 사람들을 더 보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일부의 4명, 그 4명 대법관 1명마다 재판연구관이 2명씩 있습니다. 이 2명이 대법관 2명을 맡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 힘들다고 해서 늘려준다 하더라도 총 3년간 24명만 증언하면 됩니다. 하급심의 판사가 줄어들어 국민이 피해를 본다? 조희대 대법원장, 황당하고 엉뚱한 소리 집어치우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당한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조희대 대법원장 집어치우세요. 대법관이 늘어나면 저기에 나와 있듯이 대법관 1명에 재판연구관이 2명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연구관들이 111명이 있습니다. 공동재판연구관이 111명이 있습니다. 대법관 1명마다 전속 재판연구관이 2명씩 있고 전체를 다 담당하는 공동재판연구관이 111명입니다. 대법관이 늘어난다고 저들이 늘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사건은 똑같으니까요. 똑같은 사건을 대법관들이 판단할 때 2분의 1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법관들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반으로 줄고, 재판연구관과 공동재판연구관들은 원래 하듯이 법원이 대법관 안 늘려도 된다고 하니 저들은 그냥 원래 하던 그 사건 수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저 숫자를 늘려서 하급심 판사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죠? 그래서 국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오늘 팩트 체크하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알량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법관 증언법을 통과시키면서 이것만 넣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보이스피싱, 지금 형사적인 사건 중에 약 17% 정도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리고 이 디지털 범죄입니다. 이 디지털 범죄가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디지털 범죄가 지금까지는 이 사기 범죄로 들어있으면서 합의부에서 하게 했었어요. 형사 합의부에서 했는데 이걸 빨리빨리 하려면 이런 디지털 사기 범죄는 단독에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법원 조직법의 2가지 내용이에요. 하나,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을 1년에 4명씩 2년 후부터 한다. 그리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그냥 사기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하게 되면 느리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한다. 이 내용이 2가지가 들어있는 법원 조직법의 내용입니다. 잘했죠? 필요하죠? 그런 김에 박수나 한번 치고. 아유, 힘들어. 저희 보좌진이 너무 열심히 만들어준 내용인데 제가 길게 안 하기로 했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조금 보좌진들이 해준 순서대로 한번 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법원조직법 주요 내용 처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12명을 늘린다. 1년에 4명씩 늘린다.
그리고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 부칙 제1조 제4조 2항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26명, 그래서 12명 들린다. 그리고 나항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단독 판사 관할로 한다. 잘했어요. 법원조직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법원조직법을 제안한 이유 제목도 들어갔어요. 오케이. 아주 잘 만들어서 수고가 많았어요. 제안한 이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네요. 스미싱 사건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사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하는 범죄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